사실 오늘 제일 큰 뭐 이슈죠. 지금 예. 왜 왔을까? 그러니까요. 왜 왔을까? 퇴임을 앞두고 퇴임 왜 며칠 안 왔을까? 남았는데. 예. 퇴임 파티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퇴임 파티는 지금 뭐 하고 한국에서? 있을 것 같고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예. 저희들이 그 지난 시간에도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친일 이걸 이벤트로 해야 되나요? 아주 독특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친일 세력이 정치권 또 국가 주요 기관에 이렇게 포진해 있는 이런 상황을 두고 어리둥절해하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오늘 그 기시다 총리의 방한도 뭐 정상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원래대로라면은 지금 뭐 통상대로라면 미국에 가서 퇴임 앞두고 일본의 총리들은 미국 가서 이제 뭐 파티하고 기시다 이렇게 총리처럼 한국 많이 오는 사람 처음 봤어요. 왜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왜 이리 좋아할까요? 아니 뭐 여기 오면 또 이렇게 그 윤석열 대통령 술친구 이렇게 둘이 환대해 케미가 주고. 맞잖아요. 상대가 될까요?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물론 이따가 뭐 호사카 윤 네. 교수님이 일본 내의 언론의 반응이라든가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기회는 찬스다.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본이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일제 강점기 그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위안부 그 피해자 지금 피해자 할머니 배상 문제라든가 사과 문제, 그다음에 이제 독도 문제, 이 세 개가 일본이 이제 그 꿈인데 지금 강제징용, 그다음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부가 제3자 배상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다 해결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게 독도인데 지금 사도광산도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 뭐 그 사도광산 네, 유네스코 맞습니다. 등록하는데 정부가 우리 정부가 반대했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렇죠. 일인데. 그렇죠. 이걸 근데 뭐 그게 지금 반대의 목소리를 안 한다는 게 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그게 오히려. 이게 우리 진짜 김무수 말대로 우리가 일제 일본에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 기시다 총리는 네. 퇴임도 한 일주일 좀 더 되나요? 그냥 난 그거밖에 안 남아 있고 네. 일본에서도 지지율이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총리에서 물러나는 그 부분인데 본인이 하고 굳이 싶어도 이제 와가지고 안 되는 여기서 그런 소풍 온 것도 아니고 저런 소풍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뭘 얻어낼 거라는지 국민들이 되게 의아해하는 저는 거예요. 이제 네. 마지막 그동안 이제 해왔던 것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지러 온 것 같아. 다지로 변치 말라고 다지러 온 것 같아. 다지러 온다. 근데 그저 예전에 사진을 보면 일본하고 이제 같이 대통령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너무 친하게 보이게끔 사진 찍은 적은 전 못 본 것 같아요. 아니 왜 사진으로 보면 되게 친하게 그 술집 일본 술집인가 거기서 이렇게 술잔 기울이는 그런 사진도 있었어요. 예. 옛날 이전 대통령님들께서는 만약에 방한을 했을 때는 이렇게는 안 나왔어. 이 사진이 이제 난 그 우리 윤 대통령의 저 눈빛 보세요. 아, 그냥 기자회견할 때 저런 표정 좀 줬으면 좋겠어. 그냥 기자회견할 때는 기자들 앞에서 그냥 지금 뭐 책상을 내리치려고 그러고 막 맞아. 늘 환한 표정인데 와, 저 눈빛을 이게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애인도 저렇게 안 볼 것 같아. 네. 높이가 흐르고 계시는 거 그 같아요. 한미일 동맹을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그게 호응을 하고 있는 거고 내년이 한일 수교 60주년인데 지금 뭐 바이든도 지금 뭐 이제 가고 기시다도 가고 세 명에서 이제 의기투합했는데 이제 혼자 윤석열 대통령 이제 3명 중에서는 혼자 남다 이거죠. 그렇죠. 가기 전에 뭔가 그 한일 동맹과 관련한 어떤 약속을 다져놓고 퇴임을 하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제 역사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우리가 네. 지난번에도 다뤘던 네. 밀정들, 웨라이트들 네. 여기에 둘러싸여 있는데 정작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독립기념관장 네. 김영석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는 1순위로 올려오면 그 사람 자기는 그냥 선정한다라고 할 정도인데 네, 그 거숙이란 얘기예요.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차라리 윤 대통령이 모르면서 그냥 뭐 남들이 다 해주니까 그냥 그래 내가 사인하면 되는 거야 이랬으면 좋겠는데 윤 대통령의
그 진심이 네. 정말 그 외 라이트들과 같이 네. 그런 역사관을 가진 상태에서 저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다. 이번 그 저 이 회담은 감동이 없습니다. 네. 감동이 없고 그냥 의문만 있을 뿐이고 그러니까요. 걱정과 의문인데 최근에 우리 남기창 선배가 지금 가져와서 공개를 하실 예. 테지만 그 국민이 또 일본 국민이 감동을 네, 준 네. 그리고 한일 관계가 어때야 된다라는 네, 그런 네, 네. 답을 준 예, 이 징표를 오늘 가지고 네, 네, 왔는데 예, 다음 사진입니다. 소녀상입니다. 이 소녀상이 저 뒤에 이제 성동구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 지난 8월 14일 그러니까 광복절 하루 전날 성동구에 있는 소녀상 옆에 웬 편지가 빈 의자. 있죠. 네. 빈 의자의 편지와 꽃이 있네. 꽃이 있습니다. 꽃이 있는데 이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그 성동구의 저 평화의 소녀상은 7년 전에 네. 성동구는 독특하게 학부모와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건립 기념 사업회를 만들었고 네. 당시에 제가 중학생 학부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건립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예. 지금은 이제 기념 사업회장을 하고 있는데 네. 7년 전에 이제 저걸 세웠죠. 네. 세울 때 저 제막식 전날부터 저걸 왜 세우냐라고 해서 70대 노인이 성동구청에 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래서 저는 제막식을 앞두고 누가 저걸 또 훼손하면 안 될 듯 싶어서 네. 저하고 같이 저 건립 추진위원 3명이 밤새 저걸 지켰습니다. 그날 뭐 고생하셨네.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데 네.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네. 저걸 세웠는데 당시 일본의 언론 기자들이 네. 취재를 많이 왔어요. 새벽같이. 왜 박근혜 정부하고 다 합의를 봤는데 당신들은 이걸 왜 세우느냐라고 집요하게 묻는데 어쨌든 7년 전에 세워 성공을 했는데 저 자원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자금은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모금 활동을 했어요. 모금 성공. 활동을 예, 했어요? 예. 그래서 저 옆에 보면 그 대리석 옆에 보면 이렇게 노란 그 동판으로 이름이 성금 모금하는 성금 거예요? 내신 분들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기 소녀상은 저거 몇 번째예요? 몇 번째로 하신 거예요? 전국에 저게 몇 개나 있어요? 요새 좀 점점 없어진다고 하던데. 전국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예.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각 지자체 공문을 해서 있는 거 다 올려달라고. 네. 2019년 현황으로 봤을 때 전국에 128개가 128 있는 걸로 개. 돼 있고요. 예. 해외에는 14개가 있는 걸로 확인돼 있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그래요? 예. 일본이 죄송한데 예. 생김새는 다 똑같은 거예요? 좀다 조금씩 다르죠? 요거는 김석영 그 부부 작가가 예. 처음에 만들었던 형태고요. 네. 저 형태가 좀 많고 뭐 지자체별로 아니면 추진위별로 별도의 디자인으로 하는 데도 그래요? 있고 네. 그렇습니다. 통일되게 한게 아니고. 통일되지는 않습니다. 소녀상이 이제 하나의 자기네들의 일제 강점기 전시 여성 성범죄잖아요. 부끄럽건 지들도 아는 네, 거예요. 네. 저걸 자꾸 없애려고 하는데 그래 해외에 있는 거 지금 다 없애라고 그러잖아요. 독일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자꾸 지금 소녀상에 와서 그 뉴 라이트급 외 라이트들이 저기에 무슨 뭐를 씌워놓는다든가 훼손을 한다든가 이런 시도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던 참에 네, 저 저렇게. 옆에 있던 편지를 확대했더니만 예. 이렇습니다. 8월 위안부 14일 날 할머니. 누군가가 예. 저기에 저 편지와 이 꽃을 넣고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예. 연락을 받고서 네. 야 이것도 누가 또 뭐를 또 해코지 하려고 네. 그러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 편지를 접하는 순간 일본인 여대생이에요. 네. 근데 자기네들이 오히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대신 자기네들의 조상의 죄를 사과드리고 싶다. 제가 멋지네요. 직접 할머니를 뵐 수 없지만 네. 직접 사과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네. 깨알같이 한글로 따박따박 한번- 썼어요. 이거를 네. 일본 여대생이 썼으니까 네. 우리 여대생인지는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 여대생. 예, 예. 꽃은 이제 우리 이렇게 김지영 이렇게. 그거 한번 편지죠. 네, 편지를 한번 읽어보시죠. 내용을 한번 김지영 아, 예. 오늘 한번- 최초 공개입니다. 방송 최초 네, 공개예요? 최초 공개입니다. 한번 이렇게 원본이 이렇게 앞뒤로 해서? 앞뒤로 이렇게 네, 앞에 뒤로 어휴, 예. 길게 쓰셨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위안부 할머님께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일본에서 온 일본인 대학생입니다. 저는 역사를 배우는 과정에서 일본인으로서 위안부 할머니께 사과를 해야 한다고 느껴서 이별의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우선 일본인으로서 과거 일본인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해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이 저지른 사건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평생 고통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죄송하다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 편지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께 사과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권력도 없고 무력한 한 대학생인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소수이나마 극우, 이제 험한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은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실제로 일본에서는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극우보다 더 많지만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 이제 극우로 험한 세력들이 더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마치 일본에는 이제 극우 혐한이라고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극우 험한 세력들은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일본인이라는 것밖에 없어 제일 자랑스러운 일본인이 저지른 과거의 만행을 은폐하고 싶은 겁니다. 인터넷에서는 극우 험한 세력들이 많이 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극우 험한 세력들이 많은 것은 극우 발언에 공감해주는 상대가 인터넷상에만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제 생활 공간이 아닌 인터넷상에 극우 험한 세력들이 모여오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위안부 할머니들 사랑하는 사람이 인터넷상이 아닌 실제 생활, 현실 공간에서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소수의 일본 극우 험한 세력들 또는 친일파 육성 프로그램 때문에 세뇌를 당하고 나라를 버리는 친일파 한국인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알아야 할 큰 문제고 대책을 세워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일본과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인으로서 제 나라가 저지른 과거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고 사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의 거께서 뭐 목이 메어서 제대로 너무 읽지 하시네요. 못할 네. 정도로 일본인 여대생이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사죄를 하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조상이 당한 이 피해에 대해서 왜 라이트들은 이 과거를 오히려 부정하고 제가 이걸 오늘 처음 공개하는데 네. 제 SNS상에서는 이거를 올리고 나서 이랬습니다. 네. 들었나 왜 라이트더라 라고 이 편지는 이거를 남기고 온 일본인 여대생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네. 현재 위안부 생존해 계시는 피해자 할머님께 우리 성동구의 학생이 네. 대신해서 전해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네. 현재 뭐 잘 아시다시피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존하신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또 몸이 불편하셔서 기력이 없으셔서 그래서 대구에 계시는 이제 이영수 할머님이 그나마 제일 이제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정의기억연대 그쪽을 통해서 일정이 잡히는 대로 예. 이 편지를 남기고 간 일본인 학생 대신 네, 네.
저희가 대신 피해자 할머니한테 근데 전달해드릴 일본인 학생이 계획을 지금 한글로 쓴 거잖아요. 예. 글을 너무 잘 그러니까 썼어요. 글도 잘 썼지만 그 네. 마음이 이 친구가 쓴 마음이 너무 전달이 되니까 감정이 격해지는 거예요. 아까 그 편지를 그 김지영 대표가 그 읽다가 네. 연습하면서 읽다가 자꾸 훌쩍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연습 삼아 못 읽는데 읽겠더라고. 자꾸 훌쩍거리길래 나 연출하나 싶어서 무슨 연습을 이렇게 실감나게 아니에요. 하지? 근데 진짜 울고 있어요. 저는 이 그래가지고 방송을 네. 꼭 그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건희 대통령. 소녀상의 의미는 우리가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일본하고 싸우자고 반환의 의미로 세운 게 아니고 네. 전시에도 저런 전쟁 범죄를 저질렀지만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마음은 이렇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과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고 단지의 신채호 선생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은 이걸 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왕십리 광장에 세웠던 이유는 살아있는 역사 체험의 장으로 네.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다. 네. 하지만 이런 반복된 역사가 되풀이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예. 이런 마음의 바탕으로 양국의 발전이든 협력이든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전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일본 그 여성분이 어떤 큰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용서라는 메시지를- 것은 상대가 네.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렇죠. 이럴 때 그럴 때 용서가 되는 거지. 네. 죄 지은 게 없다,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이거는 뭐 성매매였다라고까지 하잖아요. 아 나는 그들이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국내에 있는 역사 그 외국도 정도껏 해야죠. 그래서 잠시 뒤에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을 모시고 아까 잠시 저한테 귀뜸을 하시는데 기시다 총리 온 이야기 절대 좋은 이야기 할 수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아니 어떤 말- 기시다 총리가 아까 저기 네. 일제 시대 때 사과한 것보다 저 위안부 할머니 저 일본 여대생이 사과한 게 훨씬 가슴에 그렇죠. 와닿잖아요. 네, 맞아요. 예. 사과하려면 저렇게 그렇죠. 꼭 저분 찾아서 꼭 좀 그러려고요. 찾아서 좀 우리 한번 자리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은데. 이거 편지를 남기고 간 그 일본 여대생이 네. 이 방송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럼요. 당신이 이렇게 이런 편지를 남겼지만 이거에 우리 한국인들은 감사하다.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런 일본인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시켜줘서 좋고 또 제가 아는 일본인 친구들도 네.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극히 한 줌밖에 우리 친일 외라이트들도 한 줌이라고 했잖아요. 이들이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다가 스물스물 나타나서 지금 역사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래요. 일본도 얼마나 일본도 양심 있는 지식을 한중 많아요. 정치 세력들이 정치 집안 정치 세력 세습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얼마나 그렇죠. 보기 싫었으면 그렇죠. 젊은 청년들이 정치에 등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변하지 그렇죠. 않고 계속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조국이 독립되고 친일파 청산을 했었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누가 보니까 그걸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2의 반민특위 시즌 2가 이제 필요하다. 정권 바뀌면 아니, 저는 좋은- 반드시 필요하다. 좋은 모델이 독일에 있는데 이게 참 그럼요. 아무튼 이 사진으로 보는 그 이슈 짚어보기 하고 잠시 뒤에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시고 그 참 뜻깊은 이게 오늘 마침 또- 기시다 총리가 용산을 방문했는데 우리 그 독도에 쏘신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제일 전파사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기시다 총리는 오늘 자고 갑니까? 가는 거네. 네, 자고 갑니다. 내일까지 일정이 있습니다. 내일 어디 뭐 서울대로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아. 서울대 가신다며. 네, 예. 서울대에서 뭐- 학생들이 학생 연설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자는지 궁금해서 그런가요? 어디서 네, 자나요? 알려줄까요? 아니 지금 수많은 시민단체들이나 뭐 오늘 반대 집회들 많이 하고 많이 맞아요. 되는데 잠이 오실까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잠시 뒤에 네. 호사카 유지 교수님 네.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두 사람이 만나서 아까 뭐 김태호 안보 차장이 네. 뭐 브리핑도 하고 그랬는데 참 재미난 게 미국의 그 여론조사 기관 있죠 모닝 컨설턴트 네. 그 조사에 의하면 세계 각국 지도자 지지율 조사를 하는데 세계 꼴등 꼴찌 1, 2위를 다투는 사람 두 사람이 오늘 만난 거예요. 하나 17%, 하나 18, 19. 이야 정말 오늘 재미난. 난 이거 해외 토픽이다. 아, 네. 그래서 브로맨스. 일본이나 네. 일본의 김대중 총리 지지율이 아까 22% 눈빛 봤잖아요, 잖아요. 눈빛. 올랐어요? 22%라고 그러는데. 아니 모닝 컨설트 거기 보면은 17% 나와. 둘이 17, 18, 19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꼴찌를 엎치락 뒤치락. 근데 그러니까 좀 그만 외신에서 예를 네. 들면 사진 보잖아요. 네. 그럼 둘이 친구야. 얼굴하고 그런데 표정이. 기시다 총리는 이제 내려놓았으니 이제 어떡하지? 우리 윤 대통령 이제 단독이죠. 만년 꼴찌. 네, 단독이죠. 단독 네, 1위.